질문하고 마십시오. 좀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할 거예요. 국가불교 얘기하고 그러면 도대체 사상적으로 그래서 삼법인이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부처님이 처음 깨달은 교소를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연기가 맞느냐 12연기가 맞느냐 말이야. 난 사실 의심하거든. 12연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이거든. 논자 붙이기를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경전에서 보면은 팔만대장경이나 신수대장경, 일본 애들이 만든 신수대장경, 우리나라 팔만대장경, 이거를 보면은요, 경전부는 생각보다 즐거워요. 논서, 고승열전, 그 다음에 밀교부, 이런 부분이 논서들이 더 많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대장 경전이라는 경전이 물론 분량 많은데 지금 고려대장경의 100%가 부처님이 직접 얘기한 경전 없어요, 별로. 그리고 어떤 경전은 2페이지, 3페이지짜리도 엄연히 경전으로 이름대가 있다. 내용도 없어요. 한 문제 딱 얘기를 한다고. 하나 물어보는데 하나를 대답해놓고 그거를 경전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놔요. 그런 게 무수히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대장경을 난 1권부터 읽어나간 놈이니까 무슨 분 본 게 아니라 모차르트도 250곡 조각 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몇 개월이고 다 들어버리는 놈이니까. 그런데 경전도 보면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많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과거 현재 인과경 같은 데 보면은 현재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과거에 부처님의 불상에 침을 냈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소아마비나 안진병인 사람은 전생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리를 파괴한 업보고 그런 식으로 유치원 애들한테 대입시키듯이 그렇게 해놨다고. 다리를 파괴했으니까 네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야. 그게 과거, 현재, 과거 3세 인과경인가?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의 키가 적은 사람은 전생에 남을 업신여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키가 단단하게 태어난대. 그게 경의 수준이라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수용해 줄 수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스님, 가끔 그런 의문을 들어요. 48년인가를 이렇게 유행을 하시면서 막 사람들이 물어보고 대답하시고 양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그게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을 거 알죠? 그런 식으로 많은 비유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 결집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었다라 했겠지.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부처님이 침묵을 하셨을 때 그 의도를 우리가 넘겨짚어가지고, 윤회가 존재하는 걸 갖다 묵인했다라고 부처님의 의중을 미리 읽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총론에서, 저거 하듯이, 안경의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단어를 거론하는 게 나오고, 영혼의 문제와 윤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을 때, 부처님이 윤회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강조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향 만드는 법도 하나의 경전이 있어요. 향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108가지 약초를 갖다가 구해가지고 거기에는 사향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들어가. 인도에서 나는 약초. 인도가 아니라 중국 약초가 더 많겠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한 약초를 넣고 백에 기도를 하고 뭐 해가지고 향을 올리면은 그 향만 맡으면 깨달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향을 맡는 그것도 있어요. 향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도 그것도 그 경전인데 하나를 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보면은 진언 같은 거 보면은 귀신 쉬었을 때 무슨 진언을 외우면 된다. 무슨 다라니를 외우면 없어진다. 밤길을 가면서 무서울 때 무슨 다라니를 외우면 된다. 이런 것까지 대략적인 게 다 있어요. 그걸 부처님이 직접 말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원각경, 원각경에 보면은 지관, 사마타 뭐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야말로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그 경전이 원각경이라고. 그런데 이 원각경에 보면은 이 지정해지 결국은 그 수행 방법을 뭐를 먼저 해야 될지 개인 따라 다르다 이거야. 당장 가서 원각경 길지 않으니까 봐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나는 지수행을 먼저 하고 관수행을 하느냐, 또 관수행을 먼저 하고 지수행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되라면 쪽지를 써가지고 그거를 단을 만들어 놓고 꽃과 향으로 장엄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쪽지 그 안에서 하나 뽑으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관 이게 나오면은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거라 이거야. 원각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점쟁이들이 산통 뽑아가지고 너 은수 어때? 그거 하듯이 수행 방법도 똑같이 돼 있다고. 그거를 갖다 우리가 지금 그런 방법을 권장을 할 수가 있냐고. 그거를 하는 스님들이 있냐고. 근데 대단히 심각한 수행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원각경.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거를 가려내는 구별을 하지 않으면은 불교가 더 엉망이 될 거라고. 불교적이 아닌 것들이 늘상 그러지 않아도 끼어들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 7월 7석 백중 때 되면은, 백중 때 천도제를 갖다가 49제 지내듯이 하는 게 관례가 돼가지고 몇십 년 지나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한 의문조차도 제기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릴 거니까. 그렇잖아요? 수행법만 하더라도 가나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거의 외도라고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대접을 못 받는단 말이야. 대한민국 불교에선. 근데 수행법 가지고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신도를 교화하고 하는데 그 방편으로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 네? 중요한 얘기 하나만, 우리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다른가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반야신경에서 쓴 얘기인데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좀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각에 평년을 갖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냐.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데에 실마리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내 나름대로의 이제 접근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봅시다. 묵조선 하고 가나선이 거의 같은 시대에 출현을 해가지고 시차적으로 볼 때 한 100년 정도예요. 근데 묵조선을 주장한 스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달마의 선법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수행법이 묵조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네? 근데 가나선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두를 잡고 하는 선법이 가장 전형적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이지 묵조선 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나선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기 이전에 다른 선사들은 전부 사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가나선은 나중에 만든 거니까. 그렇지 않아? 그 논리로 따지면은 달마의 면벽수행도 사도라고. 불쑥 튀어나온 게 가나선이니까. 어? 나는 이렇게 봐요. 이 가나선에 대해서 가나선을 하고 있는 분, 또 가나선을 안 하고 있는 분, 또 그 교학을 전공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내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전재성 씨라고 빨리 정전 협회해가지고 그 번역을 해내는 그 사람하고도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빨리의 경전을 원전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 궁금한 대목이 있으면 내가 전화를 한다고. 이게 원전에 그렇게 충실해가지고 맞는 거냐? 내 생각은 이런데 그 번역의 의도, 난 빨리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면은 그때 전재성이는 얘기를 해요. 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판 때는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강국스님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원전 아니면은 다른 것은 다 인정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 주의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게 좀 지나칠 때가 있지.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 가나선. 보세요. 묵조선은 자기 마음을 번뇌를 스스로 가라앉히면 돼. 그죠? 묵조 말 그대로 그냥 관조하면 된다고. 자기 마음을 관조하면 돼. 그래가지고 번뇌가 조복이 되면은 된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왜? 말 그대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번뇌를 낳으니까.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번뇌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묵조선, 대종고 묵조선이 달마의 선법을 충실하게 이어받은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 300년, 기원 후 300년, 500년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인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빈부의 차가 얼마나 있겠냐? 그리고 도시화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냐고. 거의 농경사회야. 그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핸드폰도 없어도 되고 저 똑같으니까. 저놈도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니까. 에? 다른 게 내 끼니를 굶자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게 심각한 문제였을 거라고. 에? 철 따라 옷을 좀 갈아입을 수 옷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에 배옷을 겨울에도 입었으니까. 망족들이나 중국에서 들어온 사신들이 비단 가지고 겨울에 옷을 해 입을 수 있었지, 실제로 배 가지고 겨울에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뽀플린 나이론이 나왔을 때 반장을 하고 좋아했던 거 아니야, 세계 사람들이. 싼 걸로 그냥 바람 얼마나 잘 막아줘. 겨울에 얇은 거 입어도 바람막이 잘 되지. 지금은 퇴출되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날로 가까이만 가면 그냥 푸럭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자끼리 얘기하고 할 때도 세상의 관직,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무슨 번뇌거리가 지금보다 분명히 적었어요.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어나는 번뇌를 봐야 묵조선으로 충분히 다스려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런데 가나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번뇌가 많아져가지고 묵조선 하던 사람이 가나선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가나선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야. 네? 지금 시대에는 그래 가나선 쪽에서 야 니들 묵조선으로 할 때 이렇게 보는데 가나선 시대 때 와서 보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번뇌망상이라는 것도 생기고 중들 중에 출세하는 놈도 생긴단 말이야. 왕사 국사로 임명되기도 하고 또 시위를 하는데 누구한테 많이 가고 누구한테 적게 가고 어느 전 부자 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어찌됐든 지금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번뇌가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일어나는 그 생각만 잠재우기로서는 힘들어. 그러니까 묵조선 예를 들면은 요거 뭐야 두더지 나오는 거 몽둥이를 톡톡톡톡 쳐가지고 몇 개 됩니까? 어떤 사람은 다 맞출 수 있지. 나오는 대로 다 두들겨 맞출 수 있잖아. 어? 묵조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나오는 대로 다 두드려 누를 수 있단 말이야 번뇌를. 적으니까 나오는 두더지 개수가. 근데 두더지 개수가 이게 몇십 개가 돼버리니까 몽둥이로 두들기려고 하면은 이거 한계가 있어 분명히. 그러면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니요? 한꺼번에 두 개, 세 개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야. 화두가 그거란 말이에요. 묻자. 왜 무라고 했느냐? 왜만 생각하면 되거든. 에? 묵조선으로 할 땐 일하는 번뇌에서 여자 생각은 내가 왜 여자 생각이 나는 거야? 배가 고프고 왜 배가 고프는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를 가라앉히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나중에 너무 많아진다고. 아, 핸드폰 뭐 18짜리 컴퓨터 뭐 좀 이메일 아 다른 새끼는 어디 주주리 갔는데 난 이게 보고 아 이게 중국은 겨울이 있으니까 인도는 뭐 이거 하나로 됐지만 이거 되는데 이게 장산다 이건 다 떠서떠서 해서 누구한테 보시나 저녁을 생각이 다 드잖아요. 한 방에 안 돼. 행구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한 가지 딱 문제만 던져주는 거야. 트라파이 찾나고 왜? 그거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성욕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하고 무슨 번뇌가 일어나든 그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왜만 신경 쓰지? 아이 기똥찬 방법이죠 실제로. 안 그래? 가히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깨달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혁명적인 방법이 가나선이에요. 네? 정말 핵폭탄 같은 무기라고. 그런데 지금은 핵폭탄 시대가 아니라 번뇌는 더 많아졌으니까 중성자탄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폭탄이 터져도 사람만 죽고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공폭탄 같은 것도 개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말이야 우주에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다 갖춰져 있는 판국인데 핵무기가 아니까 안 된다고. 가나선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나선 자체의 집착에 빠져가지고 왜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왜라는 화두가 집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 실제로 선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오롯이 이 왜라는 간절한 참구만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활구 참선이 안 되고 사구 참선이 돼버린단 말이야. 기분으로만 화두를 잡고 있지 실제 생각으로 화두를 잡고 있는 건 아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지금 스님들 보면은 선방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머릿속으로 가나선을 하느냐면 그거 아니에요. 헛모습을 볼 때 무량수경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뭐 관법이라든가 또 아주 초기 수행법이 수식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나 가나선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나 묵조선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나 다를 게 뭐 있어. 그렇잖아? 그런데 가나선 아니면 안 된다.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 어떻게 보면 요즘 윗바타나
얘기가 나와가지고 윗바사를 많이 하고 윗바사나 덕을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윗바사라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수행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가나선에 비하면 번거로움이 있어요. 네? 생각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을 두라는 얘기 아니야. 숨을 쉬는데 자기 마음을 두고 관하고, 발걸음을 걸을 땐 그 걸음에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일어나는 초초에 그 마음을 두라는 얘기인데, 말이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리고 무지하게 번거롭잖아.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자기 행동에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사정초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가나서는 간단하다고. 변설 가든 뭐라든 화두 하나만 잡고 있으면 되거든. 그죠? 근데 그 화두도 뭘 알아야 도가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어찌됐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묵조선은 이 시대에 안 된다라는 말은 오히려 안 된다라는 거야. 윗바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나선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물선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고, 그거.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팔만 대장경이 필요 없게.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폭넓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스님들이 그래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자꾸 자기 지견을 내놔야 돼요. 조사 지견, 어느 경전에 보니까 이렇게 있다. 그건 다른 학자들도 능히 그렇게 낼 수 있고, 오히려 더 학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낼 수도 있다고. 응? 스님들이 만든 그러한 옛날에 제발했다가 염려했듯이, 이미 대한민국 스님들은 출가를 하는 순간에 자기는 출가자지 스님이지 중생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거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는 이러한 생각이 무조건 다 옳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나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각기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서로 검증이 되고 하는 단계에서 뭔가 발전이 되고, 어느 것이 정법이다가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내 의도고 취지예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다른 스님네들이 볼 때는 저거 현실하고, 불교하고를 저게 불교 학자적인 얘기를 하지, 무슨 불교가 종교인데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럼 도대체 깨달음이 뭐냐? 나중에 얘기해보자고, 그럼. 도대체 깨달음이 뭐냐, 이거 얘기해보자고. 자신 있으니까.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부파불교에 대해서 좀 더 합시다. 아스방 얘기 재밌지 않아요?